네, 이번 역은 어닝 시즌 역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나요? 좀 누워도 될까요? 많이 녹방. 피곤하시겠다. 네. 한 주 내내 네. 시장에 여기 이게 들들 볶이다 보니까 거의 아. 들들 볶인 오징어처럼 된 아.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투자자분들 모두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진짜 이번 한 주 그 따라하세요? 정말 저희도 그러게요. 힘들었어요. 아, 예, 정말 예.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얘기해서 네. 답답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또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닝 시즌 역을 도착을 했는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있고 쇼크가 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 먼저 호실적 좋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이제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움직여주질 않고 있는데 일단 역대급 실적 달성한 배경 설명해 주시고 주가가 안 가는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좋은 정말. 실적을 내든 네. 안 좋은 실적을 내면 더 망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도 안 갑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무슨 시장이 오늘 이렇습니까? 화가 많이 네. 나셨어요. 네. 오늘 약간 앵그리 버드 모드다 보니까 조금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일단 이 정도 실적 나와주면 주가 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요. 예.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나왔습니다. 와. 와. 보통 한 3조 6천억 정도 나올 줄 알고 이 정도라도 잘 나왔겠지 싶었는데 그 이상을 내어버렸어요. 네, 오늘 기아도 그렇죠. 그런 좋은 실적을 내보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약 한 3조 5천억 정도만 잡아도 그거 4분기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15조, 16조 나오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주식수를 모두 다 곱해서 주가랑 합계 되면은 38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은 한 2년 동안 벌어서 다 사버려요. 그러네요. 주식 다 사버려서 그냥 상장 폐지시켜요. 뭐하러 그냥 둡니까 이거? 네. 이럴 정도로 앵그리버드 네, 이해해 네. 진짜 주시고요. 맞는 말이시긴 해요, 사실. 네. 틀린 말은 아니다. 네. 네. 계산해 보게 되면 PR이 뭐 3배, 3.5배인가 이래요. 네. 이러고 그냥 상장해도 될까요? 네. 뭐하러 상장합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결국은 이게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이런 또 약간 뭐 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선 우와, 근데 좋은데 다음 분기는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와도 지난 분기 때는 거의 뭐 4조가 넘었어도 우와, 다음 분기 안 나올 거야. 안 나왔는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쁘다 좀 해야죠. 그게 아니라 시장은 철저하게 잘 나왔으니까 또 다음 분기는 피크아웃일 거야. 맨날 피크아웃이래요. 네. 실적 잘 나와도 그 다음 피크아웃 그러게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잘했죠. 근데 지금 거기서 나온 코멘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에서 이제 고금리 때문에 네.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차 가격들이 인하되는 기조다. 게다가 또 전기차 쪽에서는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워낙 좀 심각하게 더 다들 테슬라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점유율도 살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실적 쪽에서 기꺼이 부정적인 것 찾아 끌어내서 주가를 못 가게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그만 화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계속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네. 현대차는 자신감이 아직도 대단한 상황입니다. GM이나 우리 앞선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량 좀 하향 조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는 전기차 전략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네. 자신감의 원천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신감의 원천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건 아니고요. 근거가 있겠죠. 근거 네. 있죠. 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지금도 잘 팔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전기차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회사 의지는 충분합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뭐 내가 부러운 게 뭐죠? 주가만 안 갈 뿐이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GM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저러고 치고 나오는데 계속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우리 전기차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왠지 또 좀 가격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 모델들을 네. 좀 연기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친환경차 관련해서 팔았던 게 33%가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3% 늘었고 근데 그중에서 하나 약점으로 보게 된다면 순수 전기차가 아니죠.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쪽이 103%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33% 중에서 전기차는 그러면 조금 좀 주춤했고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았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전략이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일본 자동차들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아. 네, 일본 차는 전기차에 그렇게 쓱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하이브리드라도 우리 35km, 40km 가는데 리터당 그 정도 가는데
뭐 굳이 전기차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다 보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같이 그거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어차피 전기차로 가겠다. 시대가 글로 가겠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 조지아 공장 내년 말에 완공 목표 이것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2030년까지 200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이 올해 목표일 겁니다. 네, 그런데도 약 한 7배 정도까지 키우겠다라는 야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요? 기승전 주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다음에는 안 좋을 거야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걸까요? 앵그리버드한테 묻지 마시고요. 네. 또 화만 돋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시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주가를 올리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도 지금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항공 쪽, 오랜만에 비행기 쪽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부산이 또 3분기에 호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오늘 4%대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장에서 4%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호실적 배경과 함께 다른 LCC 항공주들은 좀 어떨지 궁금해져요. 에어부산 우리 앵커님 타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타보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 부산 갈 때 종종 탑니다. 댁이 부산이시군요. 그건 아닌데. 예. 네. 우리 앵커님 타보셨습니까? 요즘 LCC? 네, 타봤어요. 네. 이러니까 잘 되는 거죠. 이율에 저희에게서 표본이 2명인데. 예. 셋 중에 표본 조사를 이렇게 네. 셋 중에 2분이나 타셨으면은 당연히 잘 되는 거죠. 대표님은 안 타신 거고. 저는 뭐 프레스티지 이런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에어부산 쪽에서 나왔던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433억. 놀랍네요. 저희가 다 그랬었죠. 이것도 피크아웃. 네. 리오프닝 들어와서 그 정도쯤 되면은 달 한 번씩 갔다 왔고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못 갈 것 같아라고 하는데 당장 실적은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만 가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현금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런 실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지난 2분기 때도 한 330억 대인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억 대 이상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워낙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해서 그렇지 지금 실적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에어부산의 가장 강점, 부산에서 도쿄 아니면 부산에서 일본 노선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라든가 또 중화권 노선 이제 시작이 됐었죠. 또 동남아 노선. 근데 아마 앞으로는 중화권 노선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예전 수준처럼 급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은 항공주 왜 봐 지금 이런 분위기죠. 근데 실적 좋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솔직히 4%가 아니라 오늘 한 15%는 올라갔었어야죠. 이 정도 실적이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LCC 항공인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이쪽도 그럼 실적에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이쪽들도 다 잘 나올 겁니다. 네. 특화된 라인들이 있는 쪽들은 다 잘 거로 보는데 하나 우려감들은 지금 항공주가 그렇게 썩 움직일 만한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유지는 못하고 시도했다가 그냥 또 밀릴 정도 그렇게만 나오지 않을까. 또 시장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시장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LCC 말고 좀 대형 항공사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실적 우려와 함께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대한항공 주가는 그럼 회복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항공주를 볼 때 저희가 많이 거시지표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공주 하게 되면 일단 비행기를 리스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외화 부채로 잡히죠. 네, 그러면은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좋은데 지금 원화 강세가 잘 안 가죠. 네. 계속 달러도 강세다 보니까 원화 약세죠. 오늘 장중에도 1,360원 찍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 한숨 쉬지 마세요. 지금 다 힘들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일단 환율 별로 안 좋죠. 유가는 뭐 100달러 간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뭐 83달러 때까지 더 있지만 내려오긴 했는데. 네. 80달러 때 그래도 이쪽은 또 제트유란 걸 씁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휘발유
뭐 만땅 넣어주세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고금류에 속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유가에 이거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둘 다 보게 되면 별로 안 좋은 상황들이죠.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지면은 저희가 만약에 유럽을 가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유럽 한번 프라하의 가을을 한번 노려봐야지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이스라엘이고 그쪽에서 전쟁이 납니다. 왠지 불안해. 맞아요. 안 가게 되겠죠. 그쵸.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주에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지금 없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다. 거기다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하나를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기간 산업 쪽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그 국제 선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라인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만약에 합치게 되면 너희들이 가격도 너희들 마음대로 통제할 거고 거기다 라인들 니네가 다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각국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업 결합 심사를 각국 주요 국가에 받아야 그게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해준 데는 뭐 미국 정도는 있을 네네. 텐데 아직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아. 강하게 no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너무 덩치가 커지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나머지 항공사들은 오히려 또 피해를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 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조정하라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조정하려고 중요한 골드라인 같은 경우 아니면 좀 약간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빼서 LCC로 넘기든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화물항공 띄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때는 또 화물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같은 때는 상당히 또 그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요. 예. 네.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빼라고 그러니까 왠지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합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해주겠느냐 아니냐도 또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또 그렇다고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화물항공 쪽을 정리를 하게 되면 항공화물 쪽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나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알짜 노선이라든가 알짜 항공화물이라든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은데 아마 넘기게 되면은 국내에서 LCC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이쪽은 물론 초기 자금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큐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솔솔 하고 있어서 솔직히 LCC 쪽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하지만 전쟁부터 예, 유가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정되게 되면 분명히 한번 반등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럼 자동차랑 항공주랑 비교했을 때 자동차 쪽을 또 조금 더 낫다고 보신 것 같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에 유효한 섹터는 그럼 자동차가 더 가까울까요? 자동차 쪽으로 유리하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좀 항공주는 지금 상황이 약간 아. LCC는 그러면 자동차보다 유리한 건가요?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어느 LCC 쪽 카. 고르지 마시고 네. 어떻게 각각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매크로 지표 좀 안정된다 그러면 항공 쪽도 보셔야 됩니다. LCC 쪽으로. 네, 그게 맞을 것 같고 네. 자동차는 싸긴 싼데요. 네, 지금 사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진짜 전기차가 생산돼서 나올 때까지 내년 하반기니까 그걸 좀 땡긴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여름 정도부터는 재평가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시장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6개월 뒤의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긴 싸다. 자동차 쪽이 숫자만 보게 되면 싸다라는 쪽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모든 건 다 시장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그쪽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아마 연말쯤부터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쪽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겠죠. 예, 운전대에 앉아서 그냥 책 보고 있어도 됩니다. 오. 근데 책을 못 볼 것 같아요. 네,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손은 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하나 퓨런티어 같은 자율주행 경우도 쪽. 예, 네. 카메라 모듈 쪽의 강자죠. 근데 자율주행이 많이 쓰일수록 카메라 모듈은 카메라는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큐가 늘어나면서 또 자동화 장비, 생산, 검사 모두 다 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실적 안 나온 종목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요. PTSD가 지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실적 쇼크 때문에 무려 13% 급락을 하면서 네. 오늘도 좀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실적 쇼크 원인은 좀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빠져서 삐졌습니다. 네, 이 정도. 아니 실적 조금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뭐 적자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대형주 주가가 뭐 13%, 오늘은 음, 뭐 한 20% 빠진 종목도 나오기 시작하고.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예, 워낙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네. 작은 악재도 그냥 뭐 크게 반영하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 답답하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기가 영업이익 한 40%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때는 또 그랬거든요. 이제 업황 바닥권이고 네. MLCC 가격 올라가게 되면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막 또 부추기더니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나오더니 다시 원점 이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K증시의 매서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화권 쪽으로 MLCC가 요즘에 최근에 중화권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납품하는 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늘었는데 중화권으로 팔다 보니까 그게 고가 라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중저가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단가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게다가 또 일본 쪽에서는 엔화 약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엔화 약세하게 되면은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었다라고 보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만약에 또 MLCC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쪽들은 또 약간 전기차 수요가 막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또 반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마 회사 쪽에서도 한 4분기 지나서 내년에는 또 개선된다고 하는데 맨날 개선된다는 거는 저희는 숫자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그런가 보다. 아프다. 아프다. 이렇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도 아픈데 LG 생활건강도 더 아픈 것 같아요. 아유, 가시는, 네. 가시는 거 갑자기 아닙니다. 종이 던지시만 하셨어요. 갑자기 또 앵그리버드가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아직 내리시면 네. 안 되고요. 일단 오늘 정말 20%가 대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쇼크도 이런 쇼크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봐주세요. 그냥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LG생활 오늘 기준으로 보통 보면 PBR 한 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종목 쪽에서 그래도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다 거의 매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맞아서 그렇지만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필수 소비재 성격에 가까운데 물론 이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20%대 정도 빠져야 됐었나? 그러니까. 맞아요. 영업이 뭐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1,285억대, 약 한 1,500억 조금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300억 줄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총을 이렇게 날릴 정도로 클까요? 하여튼 뭐 시장이 맞겠죠. 시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한 30% 줄었고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얘기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트렌드는 혹시 대형 사건 쓰십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아니면 LG생활 요즘은 좀 또- 인디가 대세라. 맞아요. 지금 다 그런 거 쓰시나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LG생활건강주.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예전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열심히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하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LG생명까지 좀 아픈 이야기 만나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그럼 호실적을 좀 예상하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또 그럼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업종보다는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업종 섹터로 보게 되면 그나마 전력기기 잘 나왔고요. 게다가 최근 오늘 삼성중공업까지 보게 되면 조선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몇몇 섹터들은 있는데 시장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력기기 쪽에서 효성중공업 아까 오다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 또 차단기 뭐 이런 쪽들은 여전히 사이클을 맞춰서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좋은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잘 나와도 피크아웃 이 얘기할까 봐 또 걱정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좋은 건 좋은 거다. 안쪽으로 보고
피크아웃 때문에 밀려서 시장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일단 지금 아마 지금 가격대보다는 아마 시도는 계속 20만 원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거기가 안착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트레이딩할 관점 쪽으로 흔들렸을 때 샀다가 좀 올라오게 되면 팔고 하는 이런 대응은 해봐도 될 종목으로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섹터를 보기보다는 종목으로 보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발 노 피크아웃, 네. 플리즈. 그러니까요. 네. 좋은 건 좀 그냥 딱 좋은 걸로 봐주면 될 텐데. 또 던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